오늘 저희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하이든의 작품은 이런 곡이 있어요. 일출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아마 이런 작품일 거예요. 신년에 이런 거 들어야 된단 말이죠. 진짜 해가 뜨는 것 같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아마 이런 작품일 거예요. 들어보시면 정말 해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든을 시작합니다. 제가 다루는 작곡가가 하이든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하이든이 연주한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요. 화면 맨 왼쪽이 하이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이든의 제자였던 모차르트입니다.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 보통 앞에 이름을 빼고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는 그냥 이 하이든이라는 글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든 또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악가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흐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해야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많고 아버지도 많고 친척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좀 외워줘야 되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말 근엄하시죠? 자, 이 사람 언제 태어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하이든이 태어났습니다. 77세. 음악가 중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77세. 이 사람이 7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모차르트 정말 짧지 않습니까? 35세 정말 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 태어나서 하이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이든보다 더 살고, 하이든이 죽은 해에 멘델스존이 태어납니다. 교향곡의 아빠, 현악사중주의 아빠. 왜 이런 사람한테 아버지란 말을 붙일까요? 많이 작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이. 교향곡도 무지하게 많이 작곡을 하고 현악사중주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향곡의 아버지, 현악사중주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개까지 남겼고 슈베르트는 거기 좀 따라 써보려다가 9번이라고 붙였지만 결국은 8개가 됐고 말러도 막 9번 벽을 넘지 못했어요. 이 사람 100개 이상 썼습니다. 100개 이상 교향곡을 쓰려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균 80에서 100명 정도 올라옵니다. 무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곡은 악보도 새카매요. 정말 그 줄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곡을 100곡 이상 쓰려면 간단합니다. 밥 먹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당대에 밥 먹고 이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하다. 4명만 모여도 음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18살 때부터 교향곡도 쓰지만 현악사중주도 같이 쓰기 시작해요. 도대체 몇 개나 썼고 또 얼마나 대단한 곡들을 많이 썼길래 이 사람이 현악사중주의 아버지인가. 상상을 초월해요. 자, 현악사중주를 장르화 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장르화를 시킬까요? 차이콥스키, 슈만, 브람스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작곡가들 현악사중주 3개씩 남겼습니다. 멘델스존 8개 썼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드보르작, 쇼스타코비치 15에서 16개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모차르트 좀 올라가 보자고요. 모차르트 23개. 와, 정말 많이 썼어요. 23개. 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자, 하이든. 이 사람 무려 83개를 씁니다. 이 83개의 숫자. 그러나 실제로는 83개가 아니에요. 특히 이 사람의 앞에 썼던, 젊었을 때 썼던 곡들은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래도 60개가 넘어요. 1750년이 됐습니다. 바흐가 죽었습니다. 바흐가 죽고 나서 바로 하이든이 악보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지금 OP1, OP2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사실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곡 제목이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작품 번호 1, 작품 번호 2, 각
악보집에는 현악산주가 6개씩 담겨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 시대에 사람에게 선물을 할 만한 작품의 세트 숫자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만든 곡을 선물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6개는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품 번호 1도 6개, 2도 6개, 합쳐서 12개죠. 이때는 악장이 5개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향곡이나 소나타나 현악산주 대부분이 악장이 4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승전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것이 음악 형식이에요. 기승전결. 보통 음악에서는 빠른 악장, 그 다음에 좀 느린 악장, 그 다음에 재밌는 악장,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악장.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은 5개씩 썼어요. 빠른 악장, 그 다음 춤추는 악장,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악장. 대칭이죠. 그 다음 다시 춤추는 악장, 그 다음 빠른 악장. 이런 식으로 5개씩 남겼습니다. 그러니 12개를 5악장씩 썼으면 그게 악장이 몇 개예요? 엄청나거죠? 병아리겠죠. 자, 이제부터 하이든의 정말 재밌는 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병아리가 춤추는 것 같죠? 물론 저희가 붙였죠, 제목은. 그러나 이런 악장들이 아주 귀엽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야 아이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생기는 거예요. 현악산주를 갖고 아이들을 위한 연주회를 만들어보자. 잘 안 돼요. 제목이 전부 다 현악산주 1번, 1-2번 다 이런데 병아리의 춤이라는 곡을 갖고 가면 아이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병아리의 춤을 아주 재밌게 연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번호 0번이라는 게 나중에 1931년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추가가 돼요, 곡이. 0번인데 0번이라면 이 사람이 1번도 쓰기 전에 곡이란 말이죠. 굉장히 처음에 단순한 것 같죠? 뭐 저런 곡은 어렸을 때도 쓰겠다. 안 그래요? 뒤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들어보세요. 모차르트가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들 얘기해요. 진짜 천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죽을 때까지 77세까지 이 수준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곡이 잘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작품 번호 1번에는 6개가 있지만 그 중에 5번이 잘못 알려진 곡이고 빠졌지만 하나가 다시 추가가 되죠. 0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6개는 채웁니다. 작품 번호 2번, 두 번째 악보집을 한번 볼게요. 다람쥐. 다람쥐랑 병아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사진까지 박아놓는 거예요. 제 입에 든 걸 보십시오, 지금. 느낌의 차이는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제목을 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공감을 느낄 것인가? 제목이 말미잘이어도 믿을 거 아니에요. 작품 번호 2번에는 진짜 빠집니다. 두 곡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사중주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중주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현악기 대신에 호른이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죠. 그 금관악기. 그렇게 들어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 작품 번호 2번에는 곡이 몇 개 빠집니다. 유명한 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철 갈아탈 때 나오고 남한테 전화하면 핸드폰 안에서 나옵니다. 114에다 전화해 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는데 이거 들으면서 기다리라고 해요. 정말 힘들죠. 자, 이 작품 번호 3에도 6개의 곡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악장이 바로 지금 들으신 하이든의 세레나데입니다. 하이든의 세레나데. 얼마나 하이든의 유명한 곡이면 제목이 그냥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알려져 있겠어요. 이 작품 번호 3번에 들어있는 6개의 곡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들어간 곡이 제일 많이 알려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원작곡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는 분 계세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 원래가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하이든을 워낙 존경해서 하이든처럼 곡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곡은 어쨌든 하이든의 곡으로 알려졌고 지금 외국에 가서도 이 곡이 하이든 곡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곡입니다. 이런 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난감 교향곡. 굉장히 재밌는 교향곡이고 막 장난감 소리도 들어가요. 특히 요즘에 녹음한 곡들을 들으면 요즘 장난감이 들어갑니다. 막 헬로 헬로 막 이래요.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다 보니까 이 곡조차도 하이든 건 줄 안 거예요.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이든 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곡가를 보십시오. 레오폴드 모차르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성스럽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란 뜻입니다. 성스러운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아베 마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베 마리아란 제목이 붙어있는 곡들은 대부분이 노래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스럽습니다. 정말 들으면 그냥 종교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곡들이에요. 그런데 악기 4개로 연주하는 현악사중주의 아베 마리아. 하이든의 첫 번째 사중주예요. 18살에 작곡한 하이든 현악사중주 1번에 그 가운데 느린 악장이 우리가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성스러운 거예요. 멜로디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이 곡은 아베 마리아라는 제목이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하이든 현악사중주 1-1의 사박장이야 라는 얘기보다 훨씬 얘기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1756년 모차르트가 태어났어요. 자, 이 시기에 하이든은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현악사중주보다는 좀 뒤에 나왔죠. 드디어 이제 많은 악기를 갖고 작곡을 하게 돼요. 처음 악보집들을 그렇게 많이 낸 다음에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잘 쓸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작품 번호 9번이 나옵니다. 악보집이에요. 이때부터 드디어 오늘날의 모습인 4개의 악장으로 진화를 합니다. 저는 오아시스에 가본 적은 없어요. 사막에 안 갔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거기에 이런 음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해 보시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하이든의 초기 현악사중주를 수준이 낮은 곡이라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현실을 실수는 못했습니다. 자, 1771년 하이든이 39살이 됐습니다. 현악사중주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제가 하나라고 얘기하면 6개가 나온 거예요. 그냥. 세트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화. 이거 잘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바이올린이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멜로디를 낮은 음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합니다. 정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올린 소리 들으셨죠? 낮은 음이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 멜로디를 한 번 높은 데서 하고 한 번 낮은 데서 하면 그 다음에 첼로가 비올라를 줄 것이지 바이올린 혼자 낮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화는 혼자 대화하는 곡이에요. 올라가요 자기 혼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반주하고 있어요. 사실 하이든 현악사중주, 초기 현악사중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해요. 너무 제1 바이올린에게 치중을 했다. 나머지는 진짜 반주로만 썼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객이 듣기에 정말 좋은 음악이 있거든요. 연주자는 재미없어도. 자, 작품 번호 20. 이 20은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작품 집 자체가 태양사중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악보를 낼 때 악보집에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태양사중주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태양사중주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곡은 더 듣게 돼요. 다른 곡보다 더 유명한 것 같거든요. 또 안에 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심. 정말 잘 어울려요. 뭔가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하셨다면 이 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기의 의지를 아마 굳건히 해줄 줄을 모릅니다. 현악사중주 한 개가. 꿈. 이 곡의 제목은 저희가 붙였지만 하이든이 직접
이 악장은 꼭 꿈속을 거닐듯이 연주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악기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쓸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계속 쓴 겁니다. 나는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1772년 고별교향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별교향곡. 이 곡이 아주 특이한 곡이에요. 제가 아까 보통 악장은 이제 다 4개라고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다 4개예요. 교향곡이든. 한 악장이 더 붙어 있어요. 뒤에. 그것도 아주 느린 곡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곡이에요. 오케스트라 곡인데 지금 악기 몇 개 안 나오죠? 연주를 하다 나가는 곡이에요.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갑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싸가지고 나가요. 오케스트라 단체가 그 당시에 어떤 백작이 연주를 해달라고 해서 먼 곳에까지 와서 지방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작이 안 놔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계속 연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가족, 처자식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이 아이디어를 냈죠. 곡을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떠나는 곡을 써요. 물론 집에 가진 않았겠죠. 뒤로 나갔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고용했던 사람이 무슨 의도인지 알아듣고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의 제목이 고별교향곡이에요. 이제부터 러시아 사중주, 나라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나라에 가서 쓴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한테 바친 곡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무슨 귀족 이름도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아포니 백작,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든 음악을 접할 때는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대부분 내가 뭔가를 좀 음악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작곡가 전기 읽다가 무슨 백작, 무슨 공작 이름 나오다 포기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포기해요.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어떤 선제후, 후작에 누구 이러기 시작하면 그 전기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 다 지우고 보여주십시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러시아 사람한테 준 곡 중에 기가 막히게 재밌는 곡이 있어요. 농담! 제목이 왜 농담일까요? 비밀이 마지막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가요. 갑자기 생각보다 느리게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좀 희한한 곡이네? 이렇게 끝나니까 박수로 막 치는 치는데 곡이 안 끝났어요. 또 나와요. 계속 쩔뚝거리면서 멈췄다가 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언제 박수 쳐야될지 모르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곡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치죠. 그러나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농담은 이래서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저희는 이 곡을 갖고 실제로 장난을 쳐본 적도 있어요. 개구리. 이 개구리라는 건 말이죠. 음악이 정말 개구리 같아요. 저희가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붙어있어요. 악보가 나왔죠. 보시면 같은 음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죠. 밑에도 따다다다다다 또 밑에도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어요. 같은 음들을 현악기에서는 다른 줄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레라 그래도 이쪽 줄에서 레도 나고 이쪽 줄에서는 레가 나요. 그것을 번갈아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 그냥 따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밑에 줄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더 내려갑니다. 이런 소리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소리들이 마치 개구리 같다고 해서 이 곡의 제목이 개구리가 됐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곡을 만드냔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같은 음인데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린대요. 개굴 계속 이런답니다. 지금 이 악보는 제가 연주하는 제1바이올린 악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든이 싫어해요.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애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연주자들은 미칩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 같은 개구리를 한번 나중에 아이들하고 홈스테이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연주자들이 땀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자, 57세가 됐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고 이때 작품을 3개씩 씁니다. 갑자기 6개씩 쓰다가 3개씩 써서 다른 악보로 출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곡을 주문한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스트. 이름도 희한하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하이든에게 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곡을 부탁할 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거대한 뭐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곡을 많이 부탁하는데 일개 바이올리니스트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이든에게 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써줬는데 3개만 써줬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3개를 썼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제1바이올린이라는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시킨 듯한 느낌이 나요. 굉장히 느린 곡이지요. 이게 왜 제1바이올린일까요? 나중에 이 제1바이올린을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느린 음악에서 곧 나올 겁니다. 바이올린이 솔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빨라져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어렵게 써줬기 때문인지 돈을 잘 안 줘요, 이 사람이. 제발 물 떨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 사람 80장대 다 설명할 건가 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재밌는 곡도 많아요. 면도칼! 제목 역사상 가장 특이한 제목입니다. 저희가 붙인 제목 아니에요. 원래 붙어있는 제목이에요. 세상에 음악에다가 면도칼이 뭡니까, 면도칼이. 일화가 있어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칼에 빌 것처럼 날카롭느냐? 안 그래요.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들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면도칼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든이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면도 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누가 좀 요즘에 외국에서 새로 나온 좋은 면도칼이 있다던데 그런 거 하나 줬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갑자기 그 집에 들렸던 어떤 출판업자가 저한테 좋은 면도날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네. 정말 뭐 3종 면도날이네. 뭐 이러면서 지금 내가 곡을 쓴 게 하나 있는데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해서 이 곡의 제목이 면도칼이 됐대요. 책을 더 찾아보면 거짓말이래요. 별로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그런 일화를 만들어서 면도칼이라고 붙였답니다. 그래서 신비성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CD에는 꿋꿋이 면도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야 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55-2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곡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면도칼이에요? 막 이렇게. 그나마 제가 이 곡을 편집해 올 때 제일 날카로운 것 같은 부분을 편집해 왔어요. 이런 거. 이제 거칠죠? 굉장히 거칠게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카롭게 들리는 겁니다. 제2 토스트. 너 왜 3개만 써줘? 예의가 없어. 나머지 3개 써달란 말이야. 써줬어요. 맞아. 진짜 마찬가지죠. 저희가 붙인 제목. 제목 붙여놓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느낌이 맞아. 그러나 뒤에 가면 이것도 이렇게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나는 것도 봤는데 좋은 것도 많아요.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이 둥근 달 뭐 이런 정말 유치한 멜로디 아닙니까? 교회 한 곡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 잘 자요.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까봐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이 놀란 별들. 굉장히 효과 있는 곡이고 처음에 이런 유치한 듯한 멜로디를 듣다가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곡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이 앞에 앉은 귀부인들이 맨날 잡빼요. 그래서 막 여기도 지금 일어나신 분 계세요. 그게 쉬어서 일부러 만든 곡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어디가 있었냐면 영국에 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자기 곡들을 막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대스타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논란 교향곡도 뭐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시계 교향곡, 뭐 교향곡 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요, 이름들이. 그리고 현악사진자도 막 엄청나게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모차르트랑은 수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명예까지 다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이미 자기 음악, 모든 음악 세상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콘서트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지 못해요. 일단 하이든 얼굴부터 봐야 되니까 막 뛰어와갖고 무대 위에서 하이든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위에 있던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객석으로.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래서 다행히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죠. 앉아있었으면 다쳤겠죠. 그 사람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때 초연했던 곡이 교향곡 기적입니다. 이 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곡 연주 당시에 있었던 일화 때문에 이 곡의 이름은 기적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지요. 1794 하이든 62세가 됐습니다. 드디어. 자, 아포니 사진주도 이런 이름이 항상 나오면 아포니라는 사람한테 헌정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재미있는 거 들려드릴게요. 시작! 제가 이 곡 제목을 왜 시작이라고 붙였을까요? 곡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곡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이러고 시작합니다. 정말 시작의 느낌이 강해요. 더 재밌는 거 들려드릴까요? 제가 그 다음 곡 제목은 뭘로 붙였는지 아십니까? 끝이에요, 끝! 그 곡도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시작할 때 꼭 끝나는 것처럼 하고 시작을 해요. 들어보시죠. 이게 곡 시작이에요. 그리고 막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곡들 많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지금 여러분 장춘체육관입니다. 어렸을 때 항상 이런 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트럼펫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곡으로 나오는 곡이랍니다. 굉장히 어렵대요. 연주는 사람들이 듣기엔 굉장히 편하지만 불기에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들으면 아직까지 신나요. 1798년. 드디어 이 사람이 최고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종교관에서 천지창조라는 곡을 쓸 때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거대한 곡을 씁니다. 정말 걸작을 만들어냈는데 그 미운 털 박힌 베토벤이 또 한마디 했답니다. 길 가다가 베토벤을 만났는데 베토벤이 무슨 사중주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이든이 가다가 이제 그냥 형식상 칭찬을 한번 해줬죠. 야, 너 요즘 사중주 쓴다며? 뭐, 다 쓴다고 하더라? 했더니, 베토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유, 선생님, 천지창조만 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디서 천지창조랑 비교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안 좋았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1년 한 2개월 정도 같이 있었대요. 2년을 못 채웠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제자라고 나중에 하이든 선생님이 소문내고 다녔죠. 오피 76.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 에르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곡들을 헌정을 받게 되죠. 5도. 5도가 뭘까요? 5도. 5도. 음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5음 사이에 음들이 있어요. 라, 솔, 파, 미, 레. 미, 레, 도, 시, 라. 전부 다 5음 차이의 음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곡 제목이 5도입니다. 들어보시죠. 들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악보를 끌어보면 이 곡이 5음 차이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도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쉽게 알려줘야 돼요. 자, 황제입니다. 하이든 현악사분들 중에 최고가 아마 제일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오늘 제일 잘 알려져 있다고 한 곡이 몇 곡이죠? 오스트리아 국가입니다. 황제 찬가입니다.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고 찬송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곡은 실제로 하이든이 썼던 자필악보고 가사까지 붙여줬습니다.
지금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하이든의 동상에는 하이든이 작곡한 오스트리아 국가의 악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하철. 당연히 저희가 붙였죠. 제목을 저희가 붙일 땐 저희가 붙인 제목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땐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작품이 나옵니다. 오피 103. 미완성으로 끝나요. 아예 이건. 몇 악장밖에 작곡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거 베토벤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곡을 남기고 1809년에 멘델스존이 태어나는 해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도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가 가장 힘들다. 첫째, 명성을 얻는 것. 둘째, 명성을 유지하는 것. 셋째, 죽어서도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 하이든은 성공했습니다.